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2018년 여름. 해병대 장병 5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마리논 헬기 사고를 아시나요? 헬기의 생명줄과 같은 로터마스트 결함으로 발생한 추락사고. 유족들은 이 참사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6월, 마리논 헬기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남겼는데요. 5명의 장병을 희생시킨 마리논 헬기 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 시시콜콜 택시는 다시 한번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요, 스페셜 MC와 함께합니다. 우리 포항 MBC 아나운서죠, 장혜린 아나운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포항 MBC 아나운서 장혜린입니다. 그래요, 혜린 씨가 우리 시시콜콜 택시에 오늘 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고, 또 여름으로 가면서 날씨가 좋아서 좀 크게 환영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어쩌면 끝나지 않을 또 이런 숙제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질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네, 맞습니다. 벌써 날씨가 이렇게 좋아졌고요. 7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 기억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우리 지역에 있었죠. 그래요. 3년 전이었죠. 2018년 7월 17일. 아마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할 날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인 마리논이 시험 비행 도중 수초 만에 추락해서 5명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었는데요. 작년에도 시시콜콜 택시는 2주기를 맞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사고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방송 이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가족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 박재우 병장의 고모님이신 박연미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또 이맘때가 되면 왠지 좀 그래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예. 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그 참혹한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7월이 되면 그날이 떠오르죠. 그렇죠.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가 있기 전까지 저희 가족은 여느 가족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로 조카 박재우 병장이 이렇게 세상을 뜨고 나서 저희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그날 멈추어 선 듯합니다. 그래요. 사실 쉽지 않은 발걸음이셨을 것 같아요. 슬픈 마음도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이 이렇게 또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것 같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기 힘들어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 3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나요? 2018년 7월 17일 포항 해병대에서 마리논 상륙형 기동 헬기가 진동을 위한 정비 후에 시험 비행을 시행했다가 불과 10여 미터 상공에서 수초 만에 추락해서 저희 조카인 재우를 포함해서 5명의 장병이 사망했습니다. 그랬죠. 네, 사고 후에 비공개 연결식을 진행하겠다는 해병대에 맞서서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해병대에서 꾸린 군조사위원회에 몇 명의 민간위원을 더해서 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헬기 주요 핵심 부품인 로터 마스트, 즉 로터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프로펠러의 축이 되는 그 로터 마스트의 제조 공정상의 균열이 있어서 그 제품이 하자로 인해서 이와 같은 축이 파단으로 인한 헬기 사고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군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이제 로터마스트에 의한 사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사실 20대 국회 때 국방위에서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좀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1년이 더 지났으니까 국회 차원에서의 이야기, 뭐 논의의 장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유, 전혀 없죠. 당시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방위사업청장, 기술품질원장이 모두 출석을 했었습니다. 이 균열이 있는 불량 로터마스트가 수입이 되어서 헬기에 조립되어서 제작되기까지 제품의 검수 과정이 부품업체가 자체검사에서 보내준 품질보증서 한 장이었다는 것이 납득이 갈 일입니까? 저는 이 헬기 제작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관할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 방위사업청과 기술품질원 모두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서청원 의원의 발의로 마리논 국회 사고조사 소위원회를 꾸리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때 국회 국방위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이와 같은 소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당시 하태경 의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헬기 진동의 수치가 초과됐다, 탑승자 인원 규정 문제, 그리고 소방 안전에 대한 문제. 이게 헬기가 추락하고 나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제 소방차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뒤에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후일담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이쪽들이 지속적으로 조사위원회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헬기가 그날 갑작스럽게 사고를 맞이했던 것이 아니고 사고 전 한 달 동안 심한 진동 문제로 인해서 이륙하지 못했고, 카이 측에서 현장 정비를 9차례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9차례의 현장 정비에도 불구하고 진동 수치는 그 허용치 이상을 계속 기록했었습니다. 만일에 현장 점검으로도, 현장 정비로도 보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은 사고 헬기는 회사로 반입하여서 정밀 조사를 시행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러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은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리콜 조치를 하는데 한 대 가격이 300억이 넘는 우리나라에 단 2대밖에 없는 마리논 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마리논 헬기 정비나 운용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5가 규정치인데 0.5 상태에서 날아야 되지 말아야 될 걸 날았어요. 이 규정 위반을 했을 때 누가 징계를 받는다, 누가 문책을 받는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안전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위반했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까지 뭐 이렇게까지 규정이 뭐 징계 문항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을 안 만들었으면 이것도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책임은 방사청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사청이 국방부 외청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을 지라고 외청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책임은 방사청장님도 있죠.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만약 규정이 없다면 처음 듣는 얘기가 돼가지고 사고 전에 있었던 헬기의 진동 수치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가 단절된 거로 보이고, 탑승자 관련한 문제도 분명히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진행돼요? 네, 맞습니다. 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전 미군 해병대 부사령관인 더글라스 백앤부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헬기의 탑승에 있어서, 즉 시험 비행에 있어서는 만일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생각해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 탑승해야 된다는 국제적인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칵핏 리소스 매니지먼트 CRM이라고 하는데, 조종사 2명과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만 정비사 1인을 더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의 탑승 인원은 시험 비행임에도 불구하고 6명 전원이 탔고, 그로 인해서 5명의 장병이 결국 희생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종사들 간에서는, 즉 항공학교에서는 기본 규정으로 다룬다는 이 CRM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은 있는 것인지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변변한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소방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짚었어요. 사실 네. 이게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소방 안전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질의였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그동안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 헬기 시범 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역내에 소방차가 대기하거나 혹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이 헬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에스코트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부대 바깥에 있는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장병들의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사였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런 소방 안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대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모두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조사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한동안 뉴스에서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달이었죠. 현충일을 앞두고 뉴스가 났더라고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불기소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 유가족 측에서 그 전에 고소를 했었지요. 우리 카이와 김조원 전 사장에 대해서 과실치상 그리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혐의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에 대해서 지금 불기소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궁금해요. 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헬기 날개가 부러지고 그 헬기 프로펠러 축이 통째로 날아가는 전대미문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심각한 기체 결함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5명의 장병이 사망했는데 이 불량 헬기 제작사인 카이가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검찰의 결정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족 측에 전달된 검찰의 통지서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살인죄에 대해 피의자 전원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이 로터마스트 결함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기체의 진동을 로터마스트 파단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 밖에 메인 기어박스와 각종 장치에서도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헬기 제작사의 완성품 검사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기소 이유서 말고도 검찰 수사가 사실은 지금 한 3년 동안에 계속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유가족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다라는 신경을 많이 토로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좀 답답하고 그랬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망사고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었고 폭넓은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저희 기대하고는 달리 해병대에서 꾸린 조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로터마스트의 결함 외에도 이륙 전에 이미 심한 진동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때문에 사고 전 한 달 동안에 9차례의 현장 정비를 받았던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진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으며 그리고 로터 축이 파단 전에 일어났던 블레이드, 날개의 파단은 왜 일어난 건지 이런 부분의 기체 결함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구들은 모두 묵살되었고 오로지 조사위원회는 파단된 축, 그것이 제조 공정상의 결함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조사 결과를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었던 일은 그러한 조사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그러면 민간위원은 유가족의 추천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명분만 좋았을 뿐이지 저희가 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헬기 전문가를 영입하는 일을 유가족에게 떠밀어 놓고 그리고 조사위원회를 유가족의 원대로 민간군 합동조사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구성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 헬기 전문가들은 국내에 대단히 많지가 않잖아요. 찾기도 그렇죠. 힘들 뿐더러. 예. 네. 헬기 전문가들이 대단히 적을 뿐더러 국가의 헬기 개발 사업에 이분들이 모두들 대부분 투입되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정말 중립적인 분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어떤 이러한 감정 의견을 기반으로 이러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 유가족들에게 어떤 전문가가 여기에 투입되었는지
또 어떠한 부분이 조사되어야 되는지 저희의 의견이 반영된 바도 없고 연락이 취해진 바도 없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답답하게 생각해서 검찰에 3차례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이러한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한시적인 기소 중지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었고, 그리고 올해 와서 이제 현충일을 앞둔 시점에 이와 같은 불기소 통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일로 그 당시에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찾아 나서서 이와 같은 조사를 담당할 민간위원회 선임과 추천은 우리 국회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게 어찌 유가족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회의원은 제게 유가족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조사에 나서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추모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추모 사업을 하기 위한 에서 도움을 달라고 내게 청하면 내가 도와줄 수는 있겠는데 이것은 유가족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자식을 잃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모욕이 없습니다. 참으로 참담했지만 그때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이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국민이 제 아들을 군에 보냈다가 이렇게 주검으로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리를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조카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이 마리논이 이 한 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마리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이런 자리에 또 나오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솔직히 저희들한테 말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올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나서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그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그렇다면은 이러한 불량 로터 마스트가 조립되어서 들어가 만들어졌을 헬기가 어찌 이 마리논 한 대뿐이겠는가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여태까지의 주요 부품의 검수가 납품사의 품질 보증서 한 장을 그냥 읽는 것, 종이장 검수에 불과했다면 이런 가능성은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었고, 헬기의 전수조사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전수조사 때 사실 수리온이 2대가 추가적으로 이 불량 로터 마스트, 그 균열이 있는 로터 마스트를 장착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수리온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밝히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서 자식을 잃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 잘못된 부품을 납품받을 때 이 제조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 검수를 안 한 이 카이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데 유족들이 생각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단체, 이 기업은 또 있을까요? 1차적인 책임 소재는 제작사인 카이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자동차가 외국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여서 국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자동차가 큰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 인명피해가 났다면은 이 국산 자동차 업체는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왜 헬기에 있어서만 그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카이와 납품업체 간의 배상에 대한 소송이 그들 사이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족들도 외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논의 로터마스트는 이제 프랑스의 한 회사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카이에서 부착을 해서 제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이 부품의 결함이 얼마만큼 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궁금해요. 카이는 본인들이 잘못된 부품을 받아왔지만 그 부품을 제공해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움직임들은 안 보이나요? 이 카이와 납품업체인 에어버스 헬리콥터 혹은 그 부품업체인 오베르 주발사 사이에 어떠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사고가 일어났던 2018년 12월에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카이를 최우수 부품 공급사로 선정해서 상을 주었고 함께 사진도 찍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답답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이거예요. 최근에 성추행 피해로 한 공군 중사가 여군이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고요. 그로 인해서 참모총장이 사임하고 대통령까지 엄벌을 하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군 인권이 이제 많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실 법한데, 그에 비해서 지금 마리논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뭔가 국방부, 청와대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비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드실 것도 같거든요.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다음 날에 청와대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우리 수리온의 성능은 세계 최고다 하는 엉뚱한 논평을 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연결식까지 과정에서조차 청와대는 제대로 된 조문을 오지 않았고, 대통령이 그저 연결식 날에 SNS에 애도의 뜻을 표명한 것이 다였습니다. 이번 현충일에 추념사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진정한 애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마리논 헬기 희생 장병들이야말로 그와 같은 대통령이 말한 애국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이와 같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도 마리논을 개량 개발해서 해병대 납품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해병대에 그토록 입대하고 싶어 했고 또 자원 입대에서 최초의 항공 승무원으로 선발되었던 조카를 둔 입장에서는 해병대가 그와 같이 항공단을 만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전력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도 반대했던 마리논 헬기 무장형 변형에 대해서 저희는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는 우려의 뜻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마리논 이 상륙형 기동 헬기의 사고 원인 조사조차 이렇게 미흡한 가운데 이것을 또다시 변형을 해서 이번에는 미사일을 장착해서 더 무거운 형태로 공격형 헬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해병대로 들인다고 하니 조사되지 않고 덮어졌던 어떤 결함이 문제가 되어서 또 다른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헬기를 만들어서 국력을 높이고 싶다면 이 마리논 헬기 조사 먼저 마치고 또 거기에서 결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고 박지호 병장의 아버님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신데 반응이 또 어떤지, 어떤 목소리들을 또 듣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검찰의 불기소 통지를 받고서 네. 저희 오빠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와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성실히 살아서 아들을 건강히 키웠고 건강한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불의 사고를 당했노라고 내 아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아들이 아버지로서 알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이 더 이상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아들의 죽음을 헛된 것이 아니 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현재까지 2,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동의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이 마리논 사고가 재조사되어서 잘못이 밝혀지고 또 결함이 수정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많은 분들, 많은 국민들에게 좀 힘을 좀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 있었던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특히 마리논 사고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결국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으면은 군 내부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들은 유가족 혹은 우리 국민들이 쉽게 관심을 갖고 알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일을 겪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을 많이 또 강하게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그렇게 군대란 곳이 그렇게 위험한 곳인지, 또 군에 입대한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죽음을 맞이하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군 사망 통계를 보니까 2011년에는 거의 100여 명에 달했던 1년 연간 사망자 수가 그래도 많이 주는 경향은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에도 수십 명이 한 해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사 사망 건수 중에서 자살을 제외한 것은 모두 안전사고입니다. 저희가 겪었지만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도 그 원인이 조사가 철저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솔직히 누가 군에 자식을 보내면서 그러한 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또 실제로 대전 현충원에 제후에게 갈 때마다 비석이 하나 둘 늘어가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 적힌 생년월일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하면 슬픔에 눈물이 납니다. 그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이런 일들을 줄여갈 때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군에서 생활을 마치고 제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벌써 3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좀 더 밝혀지고 이야기 돼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이번 사고에 임하실 생각인지 들어볼게요. 어제 바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항고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이 처벌되고 이러한 잘못들이 시정되기를,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가 없으며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혐의도 없다라고 밝혔지만 여태까지의 판례를 보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에도 건축업체나 이것을 관리 감독했던 기관들 모두 다 과실이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새로이 만들어져서 다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들이 취해졌었습니다. 즉 건축물의 붕괴에 대한 공동 책임을 관련 기관과 건축업체가 면할 수 없듯이 이 헬기 사고에 대한 책임도 관련 기관인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그리고 제작사인 카이 모두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도 그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미필적 고의라고 했을 때에는 그 자신의 행위의 위중함에 의해서 사망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의 심각한 기계 이상은 명백히 제작사나 정비 관련자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하고 당연히 알고 인식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검찰이 이와 같은 5명의 장병이 명백한 기체 결함에 의해서 사망한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처벌할 사람도 기관도 없으며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는데 말씀하시는 데에서 정말 끝까지 의지를 갖고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시콜콜 택시 함께 하면서 제 친구 얘기도 같고 제 동생 얘기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고 박지우 병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픈 마음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아직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른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이 돼서 이 대한민국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들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그 시기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고모님을 뵙는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이런 사건이 저희가 시원하게 또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부디 다음번에 만났을 때에는 가슴은 아파도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밝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